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법 특강 미라클 과학탐구 강사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이 바둑이요, 한 수만 제대로 배워도 이 급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작은 것 하나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것, 그러나 결정적인 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멘토 또는 좋은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 길을 먼저 가보고 그 경험을 먼저 해본 사람이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멘토로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많이 대방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최석영 학생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다니고 있는 최석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식으로 이 라클을 찾아온 학생들, 우리 후배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자리가 좀 처음이어서 많이 설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좀 긴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 저로부터 최대한 많이 이제 빼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쏙쏙 흡수해가지고. 네, 스펀지처럼. 자, 한번 인사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학생들 막 하트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한번. 아, 이런 거 좋아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 지성과 미모를 갖춘 두 여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많이 대방출할 건데요. 네, 겸손이라고 눈꽃만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궁금증이나 질문 같은 것들 있으면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수시로 계속 체크하고 이따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 서울대대학원에서 언론정보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이 고교 시절부터 꿈꿔왔던 전공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이제 말을 똑부러지게 한다, 너는 아나운서 되면 참 잘할 것 같다라는 말을 주위 어른들로부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직종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나운서보다는 뉴스 앵커라는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뉴스 앵커가 되려면 그리고 자질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 자질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죠,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딱 설정을 해놓고 그거에 맞는 전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김효진 학생이 앵커 얘기를 듣자마자 앵커처럼 한번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혹시 가능할까요? 그러면 오늘 참여해주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EBS 아나운서 됐다는 네.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 쳐다보고 있을게요. 이렇게. 네,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네, 전국 고등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EBS 아나운서 최석영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공부 고수들의 공부 비법, 오늘 방송 미라클에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 이게 사실 제가 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닐까 싶어서 좀 네. 죄송했는데, 여기 지금 막 반응들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네, 네, 당황스러운데. 네. 그런데 지금부터 할 얘기가 굉장합니다. 그 학부 입학을 할 때요, 수시 3관왕을 달성했다고. 사실인가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수시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각기 다른 전형으로 붙었었는데요. 이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신이랑 면접, 그 당시에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도입이 됐었는데, 그거를 보는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서 입학을 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의 글로벌 리더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랑 논술을 보는 전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도 이제 일관성 있게 저는 미디어 학부를 써서 붙었었는데, 그때는 세계선도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서류랑 면접을 봤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시계 우사인 볼트라는 얘기가 네. 새로운 볼트는 별명이. 뭐죠? 이게 빨리 잘 들어가서
네, 아무튼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나온 출신 학교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네. 특목고가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선생님도 지금 일반고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자사고나 특목고에 비교를 해봤을 때 정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즘보다 그때가 조금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지. 아무래도 일반고가 조금 정보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일수록 조금 더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신문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교육 코너, 에듀 코너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유용한 사이트 같은 거를 추천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시랑 관련된 사이트를 보면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 전역을 위해서 그 특별히 했던 노력, 방금 본인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좀 소개를 해주자면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뉴스 앵커로서 필요한 자질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생각해보면은 저는 뉴스 앵커가 되기 위해서 글을 되게 잘 쓰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좀 사회 전반에 대한 풍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글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문 스크랩을 하고 그 밑에 항상 제 생각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독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독을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하려고 했거든요. 많이 안 읽더라도 그 독서를 하면서 작가와 공감을 하고 내가 그거를 통해서 좀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이라는 건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각계각층의 그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부딪혀 보면서 했었는데 그 봉사활동이라는 게 그냥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제 굳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되게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봉사활동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사전에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네.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한 8개월 정도 복지관에 가서 이제 그 주위에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한테 밑반찬을 배달하는 봉사를 했었는데요. 근데 직접 혼자 이제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을 왕복을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단순히 이제 밑반찬을 배달하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이제 생활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말벗이 되어드렸던 경험이 있고 또 고3 때는 바쁜 와중에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 가서 장애인분들과 말벗이 되어드리고 그분들의 일을 도와드리는 그런 네,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제 감정들에 되게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장래희망과 연관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이 도움이 좀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생각을 한 게 사실 제가 했던 활동들이 뭐 언론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던 봉사활동이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어떤 직업을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너무 관련을 지으려고 이제 만들어내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봉사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 싶었던 건가? 아니면은 그냥 수시의 스펙을 위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봉사활동은 좀 따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걸 접근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억지로 네.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할 필요는 그거는 없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면접 굉장히 잘 볼 것 같죠? 요즘 그런 얘기가 나요. 면접 프리패스상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면접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면접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소개서랑 학생부를 기반으로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멋들어지게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교수님들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거를 썼는지. 그래서 한 줄 한 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걸 교수님들이 어떻게 응용해서 질문을 하실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면접 전에는 저희 가족들한테 부탁을 해서 부모님 앞에 앉혀 이렇게 놓고 동생 이제 불러서 좀 진지한 표정으로 면접관처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정말 날카롭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딸인데. 제일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으면 긴장이 네. 덜 되는데 네. 아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으면 막 웃음도 터지고 네, 그죠? 진지한 대답할 때 약간 뭔가 좀 웃기고 스스로가 네, 웃겨가지고 근데 오히려 너무 진지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당황해서 버벅였더니 아,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됐냐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보다 잘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시 준비들이 있을 텐데 논술 준비, 논술 많이들 어려워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논술 준비는 제가 평소에 뭐 신문 스크랩이나 독서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로 승부하는 그런 독서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단행본을 읽기가 어렵다면 사실 저는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뭐 수능 지문이나 교과서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우리가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그걸 단순히 재미없는 내신 공부야, 수능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다 그 지문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이런 거를 평소에 생각하는 습관을 많이 길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실전적인 팁은 저는 들어가기 전에 저만의 논술 노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읽은 책에 대한 게 막 다 써있고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논술 전형을 보시기 전에 그 논술 기출문제를 많이 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출문제를 보면은 공통된 문제들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쓸지 그 틀을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그 질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내용을 채워넣는 식으로 하니까 그 시간이 전혀 그 틀을 생각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없고 오로지 제시문을 분석하고 내 생각을 쓰는 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자신만의 비법을 조금 구축해 나가면 나중에는 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네. 그 면접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외워가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이냐고 질문이 왔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평소에 고등학생 때 이제 공부만 했지 말하는 습관은 별로 없었잖아요. 말하는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흐지부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되게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즉석에서 답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네, 근데 사실 예상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지원 동기라든지 뭐 어떤 노력을 했냐, 어려움은 뭐가 있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답변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줄 한 줄 자기 자기소개서 보면서 예상 질문 같은 거 만들어보고 답변을 하다 보면 그 연습이 되다 보면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는 네, 대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비 연습은 네. 충분히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세히 준비를 좀 해오셨다고요? 네, 요즘 수시 전형이 많아지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PPT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시 3관왕이 알려주는 수시 성공 노하우 6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열정과 관심사가 무엇을 향하는지 판단하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이 되게 확고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수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꿈이 정해진 친구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안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조금만 귀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관된 방향으로 수시를 이제 준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보력을 갖춰라인데요. 요즘에는 정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이나 학과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뭐 내가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력에 되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켜라인데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가 잘 못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선별해내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자신의 차별점을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인데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모두가 각기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만의 스토리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서 나만의 스토리처럼 이제 보이게끔 잘 표현하고 이끌어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진정성을 보여줘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봉사활동이랑도 되게 관련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스펙을 위해서 쌓았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활동을 했다는 그런 점을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실성을 보여줘라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에서 고등학생들의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고등학교 그 학교 생활과 그리고 학교 내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에도 소홀하지 마시고 네, 내신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수시 성공 노하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6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진짜 필기하면서 들었어요. 너무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선생님 학교 가서 얘기해줄 만한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필기하면서 들었고, 이게 지금 채팅창에서도 얘기해주는 동안에는 막 정적이 흐르면서 모두 경청하는 분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조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보력 얘기를 아까 두 번째로 했어요. 사실 정보가 힘이죠, 수시에서는. 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더 했는지. 네, 근데 제가 사실 수시를 준비할 때만 해도 입학사정관제가 막 도입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입학사정관제가 어떤 전형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시험을 봤을 당시는 거의 10학년도, 11학년도였는데 지금 5년의 여러분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만큼 정보도 많이 쌓여 있고 그거를 이제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정말 접하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 홈페이지나 학과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셔서 그렇게 미리 원하는 인재상이나 아니면 거기서 하는 과목 같은 거 미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정보를 갖추는 게 이제 수시 성공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또 잘못된 정보들이 섞여 있으니까 네. 그거를 또 골라낼 수 있는 분별력과 그런 능력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 원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선생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거에 네. 대해서도 좀 설명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거를 선별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완벽한 인간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글 쓰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글이라는 거는 사실 논술뿐만 아니라 뭐 시도 있고 수필 같은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딱딱한 논술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부모님께서 저한테 너는
신화 수필로 대학 가는 거였으면은 정말 망했다라고. 솔직하게. 네, 제가 감수성이 좀 없나 봐요. 그래서 딱딱한 논술을 되게 잘 썼었는데 그 점을 되게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뭘 잘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생활기록부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자기만의 스토리 흐름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그거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나만의 스토리를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른 만큼 그만큼 자기만의 스토리가 사실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다가 아니라 그 활동을 어떻게 했고 자기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이 변화했고 또 어떤 점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 어떻게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학생들이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나 봐요.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거를 좀 캐치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또 해봅시다. 입학사정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지금 스토리 얘기를 했는데, 그런 네. 자신만의 스토리를 좀 풀어보면, 그거를 이제 뭐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한 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제가 되게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라는 거를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전국의 그 많은 학교에 많은 회장들이 배출이 되듯이 제가 만약에 거기서 저는 3년 내내 학급 회장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은 너무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제가 학급 회장을 할 때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 단어랑 한자 성어 같은 거를 학급 그 문 앞뒤 문에 붙여줬어요, 매일. 아, 매일 다른걸요? 네.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했는데 친구들이 그런 거를 막 이제 외우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고 오고 가면서 보면 되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가 매일 제 시간을 들여서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네, 그렇죠. 모두가 원했던 건 아니고 뭐 약간 공부를 좀 싫어하는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시큰둥한 좀 반응을 보였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친구가 집도 멀기도 했는데 되게 학교에 관심이 없어서 맨날 지각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회장으로서 아침에 매일 모닝콜을 해줬었어요.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네. 같이 아이디어를 짜다가 그 학생을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모닝콜을 매일 아침 해줬는데 처음엔 잘 안 받더라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좀 짜증내면서 봤더니 나중에는 학교에 제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 비율이 높아지고 그 친구와 사실 다른 친구들이랑은 별로 교류가 없었는데 약간 저만 좀 믿고 의지하는 게 생겨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적으면서 제가 학급 회장으로서 어떤 소통에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신뢰가 구축이 됐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적었더니 자연스럽게 제가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라고 어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랑 적용을 해보면 학급 회장을 했다. 3년 동안. 그거는 무엇에 해당하는 거고 그냥 나는 무엇을 했다는데 네.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읽어봐도 지어낸 거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네. 디테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선생님도 그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때 너무 성실한 학생이에요. 근데 사실 성실하다는 말을 적기가 이게 너무 흔한 단어다 보니까 이게 쓰나 안 쓰나 같은 의미가 되는 경우가 네.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 성실성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은 충분히 공감이 된 게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보면은 이 학생은 성실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착한 학생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학 입장에서 이 학생이 성실하다 안 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학교 생활이란 내신
점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만약에 이제 뭐 수상 실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랑 관련된 대회에서 상을 되게 많이 탔는데 그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니까 경제 점수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봤을 때 대학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이 학생이 바깥으로만 이제 돌았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내신 점수가 성실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이게 내신 점수가 좋으면 그만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다는 것도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뭐 수시와 정시 둘 다 준비하면 어떻게 배분하면 좋은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온 김에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시와 정시. 저는 사실 거의 수시 올인형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모의고사를 매번 충실하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둘 다 준비를 하면서 서로 보완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고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라고 하듯이 두 개를 다 같이 가져가는 건 맞는데 이제 비중은 이제 각자마다 되게 다를 수 있긴 한데 저는 제 특기가 수능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수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좀 믿음이 있었어서 거기에 더 많이 올인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을 완전 포기해버리면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본인이 분명 조금 더 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고려해서 이거는 저희가 정답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네.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오늘 같이 전체적인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마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친구들, 후배들이 이것만큼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얘기하고 싶다 했던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바램들. 네, 저는 평소에 정말 고등학생 여러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이다, 수험이다라는 그런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단어에 너무 갇혀서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고등학교 생활이 뭐 이게 대입 때문이야, 뭐 수험 생활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래 그냥 재미있을 수도 있는 공부도 사실 재미없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고등학교 생활 때 가장 저에게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지금까지도 찾아뵐 수 있는 인생의 스승님도 만났고 그리고 제 진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위한 가치관을 정말 정립할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어마무시한 수험 생활 그런 단어에 너무 갇혀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순간순간, 고등학교 생활 순간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믿을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 자신을 꼭 믿고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최석영 학생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똑부러지게 이렇게 자신의 길에 정진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 반짝반짝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었던 얘기 자기 걸로 완전히 흡수하셔서요. 이거 그냥 듣고 넘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것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